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시험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갈고 닦은 문제들을 충분히 시험 당일에 최대한의 에너지를 동원해서 뽑아낸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끈기 있게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서 선택과 집중으로 지금까지 달려오신 분들은 자, 인내를 가지고 좀 더 참고 마지막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것들은 시작은 좋았으나 마지막이 약하다면 결국 여러분에게 얻어지는 것은 미약합니다. 결국 끝까지 마무리를 잘하는 게 여러분에게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자, 마지막에 보면 항상 최후의 5분을 남겨놓고 좌절하거나 아니면 방심해서 여러분의 꿈을 또 1년씩, 2년씩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갖고 가시기를 바라며 자, 오늘 첫 시간 들어갑니다. 자, 이 문제집에 대해서 앞에 여러분이 간단하게 서론부터 첫 페이지부터 읽어보셨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여러분의 시험과 관련되어 있는 기출, 그죠? 그동안에 최대한 10년 내지 20년 동안 쭉 쌓여져 온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그죠? 풀이를 합니다. 그래서 단원별로 어법, 어휘, 이디엄, 그리고 작문, 해와, 그리고 독해 이런 부분들을 따로 나누어 놨습니다. 그런 이유는 섞어 놓는 것은 당연히 실전 동영이나 실전 모의고사에서 하셔야 될 부분이고 이 교재에서는 자기가 약한 부분만을 먼저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선 한 번 더 회독수를 늘린다는 차원으로 공부하셔도 좋고 다만 저는 강의를 계속해서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로 쭉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좀 섞어 드릴까 해요. 첫 번째 어법에 나와 있는 부분을 1강,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디엄이나 또는 단어 문제를 2강 이렇게 해서 일정하게 시험에서도 어휘 그리고 어법 그리고 이디엄, 해와, 작문 이런 것들이 나누어져 있듯이 그렇게 좀 양념적으로 제가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빨리 보고 싶다 그러면 그런 것을 좀 더 패스팅해서 리와인딩 하시고 또는 진행을 하셔서 필요한 부분들을 볼 수 있도록 해도 좋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여러분에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빨리 단축할 수 있는 교재로 만들었다. 그래서 최대한기에 가장 많은 문제들을 최적화해서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핵심 정리도요, 한 서너 강으로 진행을 해서 여러분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그죠? 체킹하고 문제를 빨리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합니다. 제가 항상 모든 가장 생기초부터 기본, 그리고 그것들을 다루는 기출문제의 특강까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10개의 절대 법칙이죠? 절대 법칙 10이라고 있습니다. 자, 사자성어법이라고도 하는데 사자성어, 웬 영어의 사자성어법이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네 음절로 되어 있는 것들이 좀 두 음절로 되어 있는 것들이 또는 자연스럽게 그죠? 머리나 또 생각이 그죠? 빨리 떠오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첫 번째 것이 뭐냐 하면 주절 안 돼요. 주절 컴마나 주절 플러스 주절은 절대 쓸 수 없다. 자, 절대법칙 10이라는 것은 제가 자부합니다. 전 세계에 영어로 되어 있는 문제에서 반드시 문제로 절대 나오는 것들입니다. 절대, 그죠? absolute, 절대적으로 여러분 나온다. 주절, 컴마, 주절이 문장에서 안 된다는 개념을 여러분 가지고 문장을 읽기 시작하잖아요. 이걸 근본적으로 문제를 냅니다. 최근 5년, 10년 동안에만 하더라도 이 문제가 적어도 작금에 그죠? 5, 6번은 다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교재 자체가 여러분이 보려고 하는 시험이 뭐 예를 들어서 공무원, 경찰, 그죠? 이렇게 폭이 상당히 그죠? 좁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만 풀어볼 수는 없으니까 전체적인 범위를 실어놨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동수태. 주동수태 체크하라. 주동수태. 주어 동사를 보면 항상 수일치, 태일치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주어와 동사 사이가 길잖아요. 그죠? 수식어가 붙어 있어. 그러면 10중 8구 여기에는 주어 동사의 단수복수 형태, 그리고 태, 능동과 수동의 개념, 이것을 문제로 낼 확률이 크다. 주동수태 확인하라. 세 번째, 동동시제. 자, 우리가 모국어가 아니잖아요, 영어가. 그래서 모국어인 사람들은 뭐 사실 그런 것들이 크게 어렵지 않겠지만, 우리가 제2 외국어로서 영어를 주로 활용하잖아요. 우리말 다음에, 그죠? 영어를 주로 많이 쓰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시제를 신경 안 쓸 확률이 커요. 그냥 생각이 하나의 절과 하나의 절과 하나의 동작 등이 따로따로 놀더라도 머릿속에서 알아서 그것을 버무려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시각적으로 동사와 동사를 보면 여러분이 배운 시제 법칙을 적용하고 예외를 적용해서 동사, 동사를 보면 시제를 체킹하라. 반드시 세 번째 절대 법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그러면 본동준동입니다. 본동준동. 여러분 이렇게 내음절로서 사자성어처럼 만드는데 저는 제가 강의를 그죠 한 20년 정도 했는데 그 첫 해부터 이렇게 만든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계속 가르치면서 내가 느끼고 빨리 여러분 머릿속에 자리하도록 연구를 많이 한 끝에 만드는 방법이죠. 본동사와 준동사, 동사와 준동사 이런 개념인데 본동사라는 건 여러분 절을 만드는 형태의 동사를 지금 써야 될 자리냐, 내가 접속사를 가지고 절을 쓸 자리냐, 아니면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준동사화 시켜야 될 자리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번의 원리와 일맥상통하면서 동시에 내가 지금 답으로 선택해야 될 부분이 절을 만드는 동사다, 아니면 준동사로서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를 차지해야 될 경우다.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판단이 빠를수록 그 답을 찾는 효과가 아주 그죠? 효율적으로 빨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습관적으로 본동, 준동에 대한 것을 체킹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현분 과분이죠. 현분 과분. 현재 분사면 과거 분사를, 과거 분사면 현재 분사를 여러분 반드시 그죠? 빨리 체킹하는 습관이 들어가야 됩니다. 똑같이 현재 분사든 과거 분사든 형용사의 기능이라는 측면 또는 분사 구문화되어서 부사절이 줄어든 부사라는 기능에서는 같지만 이것을 현재 분사로 쓰면 능동과 진행, 과거 분사로 쓰면 수동과 완료 개념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문맥상의 의미가 자연스럽게 판단될 수 있는, 그래서 결국 정확한 리딩을 하고 그거에 맞는 컴프레hen션으로 답을 찾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현분과분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그죠?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영어 문장 읽어봐요. 현분과분 안 나오는 문장이 있어요. 거의 현재분사 형태, 과거분사 형태가 끊임없이 그저 나왔다 들어갔다를 반복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습관 언제나 연습을 통해서 들이셔야 됩니다. 자, 절대법칙 10입니다. 10인데 이 5개는 제가 여러분이 어떤 시험에 그저 시험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더라도 이 5개는 100% 출제가 된다. 100% 출제가 된다. 100%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뭐냐? 관대불완,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절이 등장한다. 불완전절. 관계대명사, which, that, what, who, whose, whom 이런 것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진짜 나오는지 여러분이 의미상으로 검증해 봐야 돼요. 눈으로 판단해서 되는 것은 빨리 그것이 의미화되었기 때문에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눈으로 봐서 비었다 말았다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장 속의 문맥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시각적으로 전치사 뒤에가 비어 있다거나 여러분이 확실히 알고 있는 타동사 뒤에가, 투부정사 뒤에가, 또 분사 뒤쪽이 비어 있는 그런 불완전한 절이라는 게 들통날 수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그 문장 속에서 문맥상에서 대부분의 동사들은 자타동사의 역할을 자유롭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
문맥에 따라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뒤에 불완전한 절인지 체크하라. 그 다음에 7번째는 관부완전. 자, 관계부사 when, where, why, how, when, where, why, how 이런 네 가지의 관계부사가 뒤에 완전한 절의 형태를 가져오는지 그것도 보셔야 되고 여기에서 이제 바로 핵심 정리로 가셔서 핵심 정리에서도 공부를 하시겠습니다만 뒤에 완전한 절이면서 앞에 전치사 위치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전치사 위치가 관계 부사화될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은 거냐에 따라서 또 판단은 좀 달라집니다만 관계부사 when, where, why, how는 전치사 위치로 바꿔 쓸 수 있고 뒤쪽은 완전한 절이 등장한다. 이것도 시험 문제 아주 그죠? 매년 나와요. 거의 매년. 자, 그 다음에 8번째 형부부형.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형부 뭐 매형 그런 뜻이 아니라 형부 형용사일 때는 부사가 아닌지 부사일 때는 형용사가 아닌지 항상 상대적으로 여러분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주 쉬운 예로 good 형용사 나왔다. 그러면 where 부사가 아닌지도 판단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형용사 나오면 ly 부사가 아닌지 판단해 봐야 되는 거고 반대적으로 부사일 때는 형용사가 아닌지도 빨리 그 문맥에서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8개의 품사 중에서 8개의 품사 중에서 8번째 형부부형 형용사냐 부사냐 부사냐 형용사냐 이 문제도 또한 여러분 엄청나게 기본이면서 우리가 그저 문맥을 자유롭게 읽을 때 저것들이 자연스럽게 선택되어지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우리가 리딩을 잘하고 문장을 잘 쓴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주 원초적이지만 시험 문제는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째가 뭐냐? 자동타동이에요. 자동타동. 자동사인지 8개의 검증 결과를 거쳤는데도 이 안에 뭔가 틀렸다, 그죠? 맞았다를 판단하기가 좀 애매하다 그러면 9번째로 여러분들이 검증해 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야, 내가 판단했던 자동사가 맞는 것이냐? 내가 판단했던 타동사라면 타동사는 분명한데 이게 불완전 타동사냐? 완전 타동사냐? 그죠? 이런 것들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어떻게 보면 합격과 불합격의 커트라인 수준에서 능력을 갖춰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동사다 타동사다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죠? 마지막으로 검증해 볼 수 있어야 돼요. 9번째로 10번째는 뭐냐? 정치도치예요. 바를 정자죠. 뒤집어진다는 거고 바를 정자. 자, 정치 올바르게 주어 동사를 써야 되는 거냐? 아니면 주절의 주어 동사를 동사 주어로 도치시켜야 되는 것이냐? 라는 문제가 시험 문제에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물론 여기에 정리는 안 돼 있지만 여러분 앞에 생기초 기본 영어를 통해서 우리가 기본서의 교재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핵심 정리 원에서 가장 문두에 이렇게 마스코트처럼 들어가 있는 게 5개. 그래서 얘들은 무조건 별표가 5개는 5개의 출제 포인트를 보이는 거고요. 이 파트에서 나머지 10개의 절대법칙 중에서 이 10개가 뭐냐? 적어도 얘들도 시험 문제에 5개 수준에서 하나 정도만 뺐다 넣었다 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의 그죠? 빈도수를 보인다는 거. 자, 그래서 저는 항상 5번째 규칙, 8번째 규칙, 10번째 규칙 딱딱 그렇게 여러분 저하고 수업을 계속한 사람들은 뭐 8번째 규칙, 형부, 부형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8번째 규칙이 적용되고 있죠? 그러면 벌써 아는 사람은 다 알아서 판별할 수 있도록 숙달이 중요합니다. 언어의 고득점의 가장 기본이 되면서 중요한 사실이 뭐예요? 숙달이에요, 숙달. 내가 저걸 공부하고 풀었어도 저게 충분히 나와 어떠한, 그죠?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적용이 되고 그것이 숙달이 안 되면 틀릴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확률이 항상 따라다니는데 완전 숙달되면 여기에 갖다 놔도 저기에 갖다 놔도 이쪽에 갖다 놓아도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를 판별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이것은 숙달이야. 그래서 회독수를 작게 높여야 된다는 거지. 자, 핵심 정리에서 아주 강조하고 싶은 것이 핵심 정리 1이 아니고 핵심 정리 1강이 아닌 지금 핵심 정리에서 강조하고 싶은 게 한 20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별표 5개로서 절대 법칙 10개 정도를 제가 강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사실은 문법 2개, 작문 2개, 그리고 독해를 할 때 필요한 구문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충분히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실제 30개 정도의 이런 노하우를 확실하게 숙달하고 있으면 여러분 90점은 자신한다. 제가 이렇게 보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강부터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거기에 파트 2, 그죠? 기출 문제 앞까지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맨 첫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맨 첫 페이지. 자, 거기에 머리말은 저의 진심이요. 여러분을 향한 바로 제 속뜻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반드시 읽어보시고요. 거기에 핵심 정리 파트 1에 파트 1 핵심 정리에 거기에 목차를 컨텐츠를 보시면 자, 1번 영어 형성 체계부터 19번 특수 구문까지 쭉 이어지는 게 기본서의 바로 배열입니다. 여기에 맞게 핵심 정리를 거기서도 또 다운 사이징해서 뽑아낸 게 다음 페이지부터 진행이 됩니다. 핵심 정리 파트 1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어 형성 체계라고 되어 있는 파트 지금 쭉 보시면 거기 01번에서 7가지의 중요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뭐 핵심 정리이기 때문에 뭐 군더더기는 다 빼고요. 만들어 놓았습니다. 일단 팔품사 있고요. 모든 것들의 팔품사 원리 8개의 도구가 영어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리 썼습니다. 그죠? 자, John bought me 라고 되어 있어. John bought me. 그죠? 그 다음에 was present 라고 썼다고 봐요. at the meeting 이라고 썼다고 봐요. 자, 이게 이제 품사론, 8개의 품사론 하나 정도 설명하는 거예요. 8개의 품사가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건 이미 기본서나 그 앞에 생기초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하지 않고 팔품사가 제대로 여러분에게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정립이 되어 있어야 함을 나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실험해 보자는 거예요. 여기에서 but, 얘가 8개의 품사 중에서 명동형부 전접대감이라는 품사 중에서 but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명동형부 전접대감, 명사, 동사, 형용사, 무사, 전치사, 접속사, 대명사, 감탄사. 얘가 뭔지를 딱 눈으로 쭉 보면서 판단할 수 있어야 여러분 독해를 무사히 시간 내에 하고 고득점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뭐죠? 전치사. 그럼 전치사면 여러분 시험장에 가면 밑에 전치사라고 표시되어 있고 의미가 적혀 있나요? 아니죠. 쟤는 뭐뭐 이외에 나를 제외하고 조는 나 빼고 조는 그 모임에 참석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존 그러나 나, 존 하지만 나는 파티의 모임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얘가 만약에 주어로 쓰인다 그러면 정확하게 얘는 I가 되어야 한다는 거지. 그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John and I, John and I, John but I, John 그러나 나는 이런 개념이고 미를 썼다는 거는 얘가 전치사라는 거예요. 주어가 아니고요. 목적을 하는 얘기죠. 이런 판단을 우리가 팔품사가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모든 문장을 설명할 때 영어 형성 체계에서 팔품사를 먼저 하는 거죠. 두 번째 철. 자, 절이라는 건 여러분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동사가 들어있는 게 절이에요. 동사. 동사는 동사인데 우리 여기서는 본자가 빠지고 본동사죠. 본동사. 이 동사가 들어있는 것이 절입니다. 절이에요. 이 절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걸 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절은 몇 가지로 나누어집니까? 크게 두 가지. 주절과 종속절로 나누어진다. 근데 주절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절이지만 이렇게 1번의 법칙처럼 주절 더하기 주절, 주절 콤마 주절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 점 잘 이해하시고 그 주절 콤마 주절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주절 콤마나 주절 플러스 주절이 불가능해서 만들어진 1번의 주절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 바로 단문, 중문, 복문, 혼합문이라는 거예요. 단문, 중문, 복문, 혼합문. 요
요 네 가지 원리는 저 1번의 해결책이죠. 1번의 절대법칙 1번의 1의 해결 방법. 이것이 바로 영어가 만들어내는 모든 문장의 종류. 단문, 중문, 복문, 혼합문. 자, 설명 충분히 드렸습니다.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조금 여러분 점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3번 갑니다. 자, 보시면 주절의 동사는 주절, 주절은 안 되고 종속절은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있는데 그렇다면 두 개의 주절 나란히 쓸 수 없으니까 하나를 종속절로 만들어준다고 칩시다. 앞에 걸 만들든 뒤에 걸 만들든 그 종속절이 뭐가 있다는 겁니까?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있다는 거예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자, 그러면 지금 이런 걸 자세히 설명드릴 수 없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환기시켜 주는 거야. 이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핵심 정리를 다 이거를 한다는 게 아니라 명사절 몇 개? 6개. 그죠? 명사절 6개. 형용사절 10개, 부사절 많다. 설명 자세히 드렸어요. 이게 지금 확실하게 안 돼 있으면 지금도 불안하게 여러분 문제풀로 가야 돼요.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갑니다. 명사절 6개는 솔직히 얘기해서 시험에 안 나오는 게 없어. 이 명사절 6개는 여러분 확실하게, 물론 그렇다고 이 형용사절, 부사절을 몰라도 된다는 건 아니지만 명사절 6개가 시험 문제에 훨씬 더 잘 나오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장의 이 주요소라고 되어 있는데 문장의 주요소는 뭐 뻔한 거 아니에요. 주어도 주요소, 수로, 그 다음에 목적어, 보어. 그래서 문장의 주어, 목적어, 보어는 명사, 대명사가 하고 수로는 동사가 하잖아. 그래서 형용사, 부사들이 도와주면서 전치사와 접속사와 감탄사를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을 하잖아요. 이게 바로 문장의 주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수식어라는 것은 형용사, 부사처럼 쓰이는 6개의 종류를 내가 단어, 그 다음에 전명구, 그리고 투부정사구, 그 다음에 분사구, 그 다음에 형용사절, 그리고 부사절 이렇게 6개로 나누어 설명드렸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간접의문문이라고 되어 있어. 간접의문문. 자, 이 명사절 6개 중에서 네 번째 명사절이에요. 네 번째 명사절. 네 번째 명사절이 간접의문문이죠. 간접의문문 그러면 이 간접의문문을 지금 쫙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시간은 없고요. 중요한 건 뭐야?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이 간접의문문이고 의문사 동사 주어 쓰면 Who are you? 라고 쓰면 이거는 직접의문문이고 Who you are, I don't know who you are 하면 이게 간접의문문이죠. 그죠? 이런 간접의문문의 원리 아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의문 대명사가 대명사로서 who라는 말이 주어가 되게 되면 이 주어는 따로 필요 없이 동사투가 바로 이어지는 형태. 이것도 간접의문문이죠. 그래서 의문사 주어 동사의 패턴도 가능하고 의문 대명사가 주어면 바로 곧장 동사가 이어지는 이런 절도 간접의문문이다. 자, 그렇지만 앞에 생각 판단 동사라고 하는 그런 동사의 의문문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생각 판단 동사 뒤에 있는 간접 의문문의 의문사 주어 동사 어수는 맞는 게 아니고 이 의문사가 어디로 나온다고 그랬어? 문두로 나와서 What do you think? 그죠? She is. 그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나 마찬가지로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죠? 여기서 의문사가 앞으로 나오고 생각 판단 동사 think, believe, guess, imagine 이런 동사들이 나오면 의문사는 여기 쓰면 안 되고 문두로 나가서 의문사가 등장하고 주어 동사가 만들어진다. 자, 보세요. 그러면 Who do you think is the best, 그죠? best player in, 그죠? soccer, 그죠? 라고 썼습니다. 이렇게. 자, 축구에서 최고의 선수는 누구라고 생각하냐? 당연히 흥민손이지 뭐. do you think라는 사고 판단 동사의 의문문에 따라서 의문사가 붙은 것이고요. 여기에 원래는 who라는 말이 누가
Who is the best player in soccer? 축구의 최고의 선수는 누구냐인데 이때 who가 의문 대명사로 직접 주어가 되니까 동사가 이어졌는데 의문사도 문두로 나간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하셔야겠다. 자, 그 다음에 7번째에 부가 의문문이라고 되어 있어. 자, 부가 의문문의 기본 원리가 쭉 만들어지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거기 4번째 보면 명령문. 명령문은 긍정이든 부정이든 다 will유를 써. 그죠? Don't do that. will you? 하지 마라. 이것도 don't do that. 그 다음에 just do it. 바로 그걸 해. will you? 이런 식으로 명령문일 때는 긍정, 부정을 상관하지 않고 뒤에 will유를 씁니다. 하지만 권유적 명령문. 자, 예를 들어서 have a cup of coffee, won't you? Have a cup of coffee, won't you? 그러세요. 뭐 좀 한번 먹어라. 차 한잔 하세요. 그죠? 아니면 여기 한잔 하세요. won't you? 이런 것들은 뭔가를 권유하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안하는 거죠. Let's dance. Let's로 시작해서 Let's dance, shall we?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will you와 won't you가 약간 사용이 일반 부가 의문문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잘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 마지막에도 바로 think, believe 같은 동사들이 대절 속에 사람 주어 동사로 이어지는 문장이 나왔을 때 근무정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도 지금 생각나지 않는 분들은 빨리 기본서로 달려가서 거기에서 공부를 체크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동사편으로 가겠습니다. 자, 동사 그러면 기본 특징이 뭐가 있어요? 시제, 수, 인칭, 법상태. 시제, 수, 인칭, 법, 상태 이런 것들이 바로 동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동사를 보면은요 시제 판단해야지, 단수복수 제대로 썼는지 봐야지, 가정법인지 직설법인지 명령법인지 봐야지, 진행인지 완료인지 봐야지, 능동인지 수동인지 봐야지. 그러니까 동사가 여러분의 영어를 어떻게 풀어갈 건지에 대한 열쇠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 시제수 인칭 법상태를 가지고 있고 제1형식에서 주어 동사 부사 부사구절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일형식 동사의 뒤에 전치사가 붙는 것들을 주의하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 보세요. 가장 여러분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result from을 써야 될지, 그죠? result in을 써야 될지 이런 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 물론 얘가 뒤에 전치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자동사입니다. 자동사가 이렇게 전치사를 선택해서 갔죠. 이렇게 전치사를 선택해서 갔는데 보세요. 이 앞에 교통사고가 났어. 교통사고는 자, 뭐뭐 때문에 초래되었다. 그 사람의 부주의 때문에 초래되었다. 그러면 from을 써야 돼? 이를 써야 돼? from을 써야지. from을. 그죠? 이렇게. 또 왜냐? 그 다음에 앞에가 그 사람의 부주의가 나와. 그 사람의 부주의는 결과적으로 뭘? 교통사고를 초래했다. 그래서 결국은 교통사고는 그 사람의 부주의함 때문에 생겼다라고 하면 from이 들어가야 되고, 자, 그 사람의 부주의함은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됐다 그러면 인자를 선택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consist of, consist in, result from, result in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agree with, agree to, agree on 이렇게 자동사 뒤에 전치사가 붙어서 그 전치사가 뭐가 맞느냐라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어떠한 전치사가 붙었을 때 의미가 바뀐다 하는 것도 중요해. 그래서 일형식을 너무 깔보면 안 됩니다. 일형식을 깔봤다가는 여러분 큰 코 다쳐요. 그런 정확하게 자동사 전치사를 외워두셔야 나중에 이게 수동태가 될 때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이런 얘기입니다. 보세요. He was made fun by his friends라고 썼어요. 이런 거 다 일종의 그런 거야. 다. 자, 약간 이것도 이런 식의 기본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보세요. He was laughed. 그 다음에 by 그죠? his friends. 똑같아. 이게 이거지 뭐. 이 문제를 낼 거냐, 이 문제를 낼 거냐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 사람은
그의 친구들에 의해서 was laughed, 웃음 당했다. 비웃음 샀다.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laugh라는 동사는 자동사로서 누구누구를 비웃다 그러려면 at를 붙입니다. at를 꼭 붙여. 그래서 laugh at somebody, someone. 자, 친구들이 그 사람을 비웃었다. 그 사람은 친구들한테 비웃음 샀다. 그래도 얘를 버리면 절대 안 돼. 그죠? 그래서 이때 이런 전치사를 여기다 누락하고 쓰는 거야. 그러면 시험지 찾아내야 돼. 이게 바로 일형식에서 여러분이 탄탄하게 기본서에 나와 있는 동사구들을 암기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 그냥 안 하고 한두 개 알고 가면 안 돼. 결과적으로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공부하시라는 얘기고요. 이것도 그 사람은 그의 친구들한테 놀림 당했다. make fun of가 놀림, 뭐뭇을 놀리다는 뜻이거든. make fun of, 그 다음에 somebody. 자, 누군가를 조롱하다, 놀리다. 그러면 이 누군가가 누구야? 수동태니까. 그 사람이 조롱당했잖아. 지금 뭐가 빠진 거야? of가 빠졌어. 보세요. 이런 전치사 웃기게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의 영어를 만들어내는, 그리고 영어의 문장과 문장 속에서 자유롭게 블록처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의 하나를 블록이 빠져버리면 찾아내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 블록이 얽히는 것들을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알잖아요. 그러면 리딩이 쉬워져. 되게 재밌어지고 그것들이 한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해가 잘 됩니다. 안 그러니까 해석이 안 돼요. 그 사람이 어찌어찌 했다. 이거를 꼭 영어식으로 해석하려니까 안 되는 사람이 많죠. 그냥 우리식으로 해석하고 표기는 수동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장문에 강해지는 방법이죠. 이런 것들이 또 리딩에 나오면 그냥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면서 우리말의 어순처럼 새겨듣고 새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 저거 왜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합격하려면 적어도 최소한 80, 그러면 각 파트에서 단어 그리고 이디엄에서 1개 정도 실수, 문법 장문에서 1개 정도 실수, 회화는 다 맞고 2개, 그 다음에 독해 10개 중에서 1-2개 실수. 그렇게 해도 불안해. 실질적으로 파트가 2군데로 나누어졌을 때 하나하나 정도 실수로 90점 정도 받는다 그러면 100% 보장은 안 되지만 90% 이상의 합격은 보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판가름하고 제가 그동안 얘기하는 건 뭐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절대적으로 외우고 이것을 그저 잘 이행한 다음에 대한 점수 기대를 하셔야 되는데 머리에 기억하기 귀찮거든. 그리고 자꾸 반복하는 얘기만 하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머리가 오픈이 안 되고 클로스드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하는 얘기를 말하면 퉁 튕겨 나가고 이곳 저곳 선생님마다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집중이 안 되고, 그럼 빨리 여러분의 머리를 활짝 열고 가슴을 열고 받아들일 준비를 하면서 서서히 적응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사 중에서 수동태, 일형식 동사에서 paid work matter count. 제가 어디 의미를 안 써놨잖아요. 이게 뭐예요? pay, 이익이 된다, 손해 없다. do, 충분하다, 좋다. work, 효과가 있다. matter count, 중요하다. 일형식으로 쓰여서 뒤에 부사구가 있을 때는 이런 동사들 뜻 모르면요, 해석 안 되는 경우 되게 많아요. What counts in life? 그럼 뭐야? What counts in life? 인생에서 무엇이 세느냐는 그런 게 있어. 뭐뭐를 세다 그러면 count는 타동사고요. 중요하다 그러면 자동사거든. 그래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is your choice. 너의 선택이다. 이리로 갈 것이냐, 저리로 갈 것이냐, 두 갈래 길에서 이런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꼭 외우셔야 된다. 그 다음에 수동태 불가자동사. 이거는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얘들을 자동사를 disappear, 사라지다 이렇게 못 쓴다는 거죠. 자동사이기 때문에 하나만 쓸게요. 카메라 주세요. He was disappeared. 아니면 그 사람이 사라졌다 하거든. The car 또는 my car, 그 차가 was disappeared. 자동사들 얘들은 수동태로 써놓으면 안 돼요. 이러면 전부 안 되는 거야. 왜 안 돼? 사라지다의 지다가 우리말에서 수동의 의미를 대표하는 그런 의미긴 하지만 disappear 자체가 자동사이기 때문에 수동태로 쓸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점에 대해서 신경을 쓰신다. 자, 그 다음에 수동태 의미의 자동사라는 게 거기 있어.
얘들은 그냥 또 역시 마찬가지로 peel, 벗겨지다, clean, 닦이다, write, 쓰여지다, sell, 팔리다, photograph, 사진이 잘 봤다, 그 다음에 read, 읽혀지다. 보세요. 읽습니다. 그 유명한 famous novel, 그죠? reads well, nowadays. 보세요. 그 유명한 아주 명성 높은 소설이 요즘에 잘 읽혀진다. 책이 읽는다? 소설이 읽는다? 말이 돼? 잘 읽혀지다. 이 뜻이 일형식으로서 읽혀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사라지다처럼. 얘를 그러니까 이렇게 능동으로 써야 맞는 건데 여기다가 이렇게 is read라고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동사들 외워둬야 돼. 이 형식 보세요. 이 형식에서는 여러분 오감각 동사, 상태 유지 동사, 상태 변화 동사, 그리고 판명 동사라고 딱 세 개로 브랜치를 나누어서 공부하라고 했죠. 그때 오감각 동사는 feel, look, smell, taste, sound. 얼굴을 그려놓고 설명드린 거 아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자, 삼형식의 동사 그러면 영어의 핵을 이루고 5가지의 형식 패턴 중에서 중심축을 이루면서 동시에 자동사와 타동사의 경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동사인데 절대 타동사, 결혼식 테마 동사라고 그랬죠. 결혼하는 날 서로 가까이 다가가고 그 다음에 식장에 도착하고 들어가고 그리고 참석해서 그저 어떤 주례사가 연설하고 그 다음에 언급하고 두 사람이 기다렸으니 서로를 고려하고 무슨 일이든 토론하고 보다 더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고 한 모습으로 닮아가고 사객에게 인사하고 떠나고. 자, 이런 식으로 결혼식 테마 동사라고 하는 거 뒤에 전치사 붙이면 안 돼. 얘들은 오히려 수동태로 쓰면 안 됐지만 얘들은 수동태가 가능한 거야. 그래서 결국은 뭐냐? 얘들이 보세요. 뭐 토론하다의 디스커스, 마지막에 떠나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세요. We discussed about the matter. 너무 우리말에 자연스러운 거야. 우리들은 그러한 문제에 관해서 토론하였다. 보세요. 맞는 것 같잖아. 그죠? 그런데 디스커스 뒤에 어떠한 주제나 테마가 나오면 전치사를 붙이면 안 돼. 이런 거. 그 다음에 방해금지 동사. 방해금지 동사에 대표적으로 제가 뭘 설명을 했어요? keep 동사 얘기했잖아. keep이 이게 방해금지의 의미가 있다 그러면 반드시 뒤에 타동사인 목적어가 from ing를 뒤에 둡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목적어가 ing 하는 것을 막다, 방해하다는 뜻인데 이 keep이라는 게 유지 지속 동사가 되어서 뒤에 목적어가 이렇게 딱 나오면 이 목적어가 이거 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 목적어는 동사 ing, 전치사 from이 빠져버려. 얼마나 웃겨. 똑같은 단어로 전혀 다른 의미를 전달하는 거야. 하나는 막아서 못하게 하는 거고 하나는 계속 하게 하는 거야. 동사 하나가 그래. 그러니까 동사는 사실은 야누스예요. 이리 가면 이쪽으로 저리 가면 저쪽으로 얼굴을 바꾸면서 자타동사의 역할을 다 하기도 하고 이렇게 삼형식처럼 쓰기도 하고 오형식처럼 쓰기도 한다고. 자, 기다리는 것을 I am sorry to have kept you waiting. 너가 기다리는 것을 계속하도록 해서 I'm sorry, 죄송하구나, 미안하구나. 이럴 때는 이게 유지지속 동사야. 이런 것처럼 거기 나오는 여러분 방해금지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사형식 불가동사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연예인 고백 동사. 연예인들이 기자들에게 어떠한 은퇴 사실 또는 그죠? 뭐 커밍아웃 사실 또 내지는 자신의 어떠한 영화 출연 사실 이런 거를 홍보 차원에서 할 때는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 사형식 불가동사처럼 활용하는 동사들이 주로 쓰인다. 제가 말씀드린 거 그거고요. 분리박탈 동사 그 밑에 제공공급 동사, 통보확신 동사, 칭찬 상벌 동사 등이 엄청나게 테마를 가지고 뒤에 목적어 뒤에 전치사를 가져오는데 이것들을 잘 기억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다만 이제 거기 오형식이라고 하는 걸 잠깐 한번
지금 삼형식인데 삼형식과 오형식 한 끝이잖아요. found 나는 알았다. 보세요. I found my car stolen. 나는 내 차가 사라진 것을 알았다. 내 차가 도난당한 거. 내 차는 도난당한 거지. 목적격 보호 자리의 과거 분사는 준동사 자리예요. PP죠. PP인데 타동사의 PP는 수동과 완료의 의미를 다 포함합니다. 이미 도난당한 상태가 시간이 지났고 누군가가 훔쳐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오형식이야. 주어와 불완전 타동사. 그죠? 불완전 타동사. 근데 이 found가 이럴 때는 오형식 문장을 구성하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I found that my car had been stolen. 이랬을 수 있어요. 여기는 과거. 내가 알아차린 것은 그 전날 밤에 내 차가 보다 하나 확실하게 과거 완료를 쓰는 근거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The day before yesterday. The day before yesterday. 그 전날 밤. 이렇게 엊그제죠. 그런 근거를 만들어 줘. 그 전날 밤에 내 차가 도난당했음을 나는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가 과거 완료고 여기는 과거. 이건 몇 형식 문장이야? 이건 삼형식 문장이야, 삼형식 문장. 삼형식 문장. 이게 완전 타동사지. 그래서 오형식과 삼형식은 이렇게 오형식과 삼형식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쓰면 오형식, 이렇게 쓰면 삼형식인데 항상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늘 붙어 다녀요. 사형식은 전혀 다른 개념이지. 애게 을을의 개념이니까. 그래서 삼형식과 오형식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자 보세요. 거기 오른쪽에 하나 중요한 걸 얘기해놨어. 준동사,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 쫙 거기 써놨습니다. 다 여기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다음에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이 거기 딱 정리되어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동사들 잘 외우셔야 됩니다. 그거를 하나씩 의미를 부여해서 제가 만들게 되면 이건 이제 드디어 이건 거의 한 200페이지에 달하는 엄청난 분량의 기본 교재가 되는 겁니다. 핵심어구들 잘 알아두시고요. 쭉 보면서 의미를 모르는 건 반드시 찾아서 해보셔야 되고 거기에 조금 크게 만들어 놓은 것들은 여러분 그죠? 다 출제가 최근에 됐던 것들을 표시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4번도 삼형식 동사야. 자,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긴 취하는데 의미가 바뀌는 것들이야. 그것도 4번을 낼까 5번을 낼까 삼형식 문장에서는 되게 출제자들이 고민하겠지만 우리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똑같이 중요해요. 에이 5번이 나올 것 같아 해서 5번만 할 수도 없고 에이 4번만 나올 것 같아 해서 4번만 할 수도 없어요. 4, 5번이 훨씬 더 출제가 잦지만 3번 왼쪽 페이지에 있는 절대타동사, 방해금리동사, 사형식 불가동사, 분리박탈동사, 제공공급동사, 통보확신동사, 칭찬상벌동사도 뜬금없이 느닷없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숙달하지 않으면 리딩도 상당히 어려워. 왜? 이 삼형식 동사가 얼마나 많아요. 여기서 조금만 더 더해지면 오형식이고 조금 어순이 바뀌면 사형식인 거야. 자, 그리고 6번에 자타동사라고 되어 있는 거 한번 설명 보세요. 오히려 왼쪽에 있는 자동사들은 전부 다 뭐가 있습니까? 전치사가 같이 포함되어 있죠. account for 설명하다, object to 반대하다, live in 거주하다, 살다, wait for 기다리다, arrive at get to 도착하다. 그죠? 또 한 가지 하나 밑에 써놓을게요. opt for 그죠? choose 선택하다. 이것까지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다. 그래서 거기에 밑에다 하나 더 추가해서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이제 사형식, 오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요, 우리가 잠깐 쉬었다 하는 걸로, 앞에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하느라 내용이 조금은, 그죠? 지루해졌으니까 쉬었다 가는 걸로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